제목에도 좀 언급이 됐습니다만은 오늘 좀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부분이 저 가운데 있는 조지호하고 김봉식의 임명 시점을 얘기하는 거죠. 네, 저게 이제 사실은 뭐 그동안의 언론에서는 뭐 크게 눈여겨보지 않았었는데 저희는 이 계엄과 관련해서 이제 심우정 검찰총장과 김영현 국방장관이 나란히 지난해 8월 달에 이제 지명이 됐다라고 하는 점에서 저 8월을 굉장히 좀 중요한 시기라고 이제 봤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제 제가 우연하게 확인해 보니까 조지호 경찰청장하고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이제 임명된 시기도 2024년 8월입니다. 날짜도 하루 이틀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 날짜가 하루 이틀밖에 차이가 안 나죠. 신소대로 보면 심우정 검찰총장이 8월 11일 날 지명이 됐고 그 다음 날 김영현 국방장관이 지명됐고 같은 날 조지호 경찰청장이 임명이 됐고 이틀 후에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임명이 됐어요.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김건희가 그 창원에다가 낙하산으로 공천을 하려고 했었던 이 김상민 부장검사죠. 국정원장 특보에 임명이 됐네요. 그래서 참, 이게 이제 단순한 우연의 일치는 아닌 것 같고 저 대표적인 권력기관이지 않습니까? 검찰과 경찰 그리고 국정원까지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 하나하나가 지금 다 계엄과 관련해서 중요한 역할을 한 걸로 지금 그들의 역할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요. 그렇죠. 그동안에 유일하게 지금까지 공식적인 행적이 드러나고 있지 않은 사람은 심우정 검찰총장인데 이거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계엄과 관련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고 결국 검찰이 봐주고 지금 필사적으로 심우정 검찰총장의 내란 개입 부분들을 지금 숨기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 아닌가. 이제 그래서 그 결과로 드러나 있지 않죠. 자, 지금 저 8월이 왜 또 중요하냐면요.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이 7월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동훈이 윤석열하고 악수할 때 허리 꼿꼿이 세우고 내가 네 시다바리가 하던 그때가 바로 7월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당대표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한동훈이 당대표 되는 걸 막아보려고 김건희가 자신하고 한동훈이 이제 주고받았던 문자, 자기가 필요하면은 이제 명품백 디올 거기에 사과하겠다라고까지 자기가 머리를 굽혔는데도 한동훈이 결국 그 문자를 읽고 그냥 씹었다. 뭐 이러면서 그 한동훈의 이제 그 오만 방자함들을 이제 부각시키기 위한 문자를 공개하고 그래서 김건희가 그 당부에 개입한 거 아니냐 또 한동훈 쪽에서는 이런 반발도 불러오고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한동훈이 60%가 넘는 지지율로 당 대표가 됐죠. 그래서 이제 윤석열, 김건희 씨, 특히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총선에서 과반 실패한 데 이어서 이제는 그 여당을 장악하는 데도 실패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일하게 이제 8월 달에는 아예 권력기관들을 확실하게 장악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심우정 검찰총장을 필두로 해서 검, 경, 국정원까지 전부 라인을 이제 김건희 친위대로 쫙 깔았던 게 아닌가. 전이 계엄의 빌드업을 앞서 중요한 권력기관장에 대한 포석을 좀으로 보여집니다. 자, 한번 하나씩 보죠. 8월 12일 날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임명장이 수여됩니다. 그리고 이틀 뒤에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임명이 들어가죠. 그렇습니다. 8월 12일, 14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근데 이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이 세관 마약 사건이 있죠. 그 말레이시아에서 다량의 마약을 이제 반입해 온 과정에 우리 세관이 개입이 돼 있음을 이제 밝혀내서 수사를 하고 있는 이제 수사팀, 당시 백혜룡 영등포 경찰서의 백혜룡 경장이 이제 수사 외압을 행사한 그 라인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서울 경찰청의 수사처장을 맡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 그 말레이시아에서 마약을 밀반입하는 것에는 김건희 씨 쪽이 개입되어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의혹들이 계속
일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건 사실상 그 대통령실이 결국은 외압을 행사했다라고 언론들에서 많이 이제 의혹을 제기해 왔는데 그 당시에 그 외압 라인에 있었던 이 김봉식 서울 이 청장, 수사처장을 서울경찰청장에 이제 지명을 한 거죠, 거꾸로. 네. 예. 그랬더니 뭐 성은이 망극합니다 해서 직과 영혼을 걸겠다 이렇게 네. 영혼까지 걸어서 이번에 내란에 가담을 했군요. 네. 네, 그리고 또 한 명이 이제 조지호 경찰청장의 경우는 뭐 김건희 씨하고의 직접적인 그 연결 관계가 나오지는 않아요. 네. 다만 이제 굉장히 그 중요한 사실이 하나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났었는데 조지호 청장이 이제 그 계엄 직후에 처음으로 국회에 불려져 나와서 계엄 당일날 그 대통령실로부터 계엄 얘기를 언제 처음 들었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가 그날 계엄 당일 저녁 무렵에 대통령실로부터 그 사무실 근처에 대기하고 있으라라고 하는 전화 연락을 받았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게 지금 누가 전화했는지 끝까지 얘기 안 하죠. 대통령실 그래서 관계자가 누구냐라고 이제 재차 물었었는데 끝내 얘기를 안 했고 그 사람이 공무원이냐라고 심지어 얘기를 했는데도 확인을 안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무원이면 그냥 예 공무원입니다. 그냥 뭐 이렇게. 대통령실 네. 직원이든 직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됐는데 공무원이 아니니까 그렇게. 공무원이 아니니까 그렇게 얘기한 네. 거죠. 그러면 저런 연락을 할 수 있는 사람 대통령실에 서울경찰청장한테 서울경찰청장이 아니라 저건 경찰청장한테 경찰청장한테 사무실 근처에 있으십시오라고 얘기할 수 있으려면 하면 적어도 자신의 레벨이 서울경찰청장보다는 높다고 생각할 만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저 전화를 직접 했을 수도 있죠. 뭐 대통령이 직접 해도 대통령이 직접 되는데. 했을 수도 있는데 대통령이 했다고 그러면 되잖아요. 대통령실 직원이 아니라고 아닌 좀 뉘앙스를 좀 풍겼잖아요. 그렇죠. 말할 수 없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김건희 씨 가능성이 높다. 김건희 씨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물론 이제 그 안가에 이제 그 경찰청장과 그 서울청장을 불러내는 역할을 했던 사람은 이제 지금 보면 박종준 경호처장으로 알려져 있긴 하죠. 그럼 그냥 대통령실 직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렇죠. 대통령실 직원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굳이 답변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확인해 줄 수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김건희 씨는 대통령실 직원이 아니거든요. 대통령실에 들락날락 하면서도 직원이 아닌 사람. 바로 김건희 씨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뭔지 모르지만 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그 김봉식 서울경찰청장도 이 김건희 씨가 사실은 이 인사에 좀 깊숙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네. 자, 심우정 검찰총장 8월 11일 임명이라고 지난번에 한번 그때도 비슷한 시기에 김건희 오빠를 굳이 검찰총장에 왜 앉혔을까? 오빠 동창을 왜 앉혔을까? 그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임명은 아니고 지명한 시기가 지명 8월 11일이죠. 지명하고 임명은 이제 청문회하고 임명하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또 국방장관을 또 교체해 버렸어요. 국방장관을 김용현으로 지명을 해버렸죠. 네. 이게 다 우연 같아 보이진 않아요. 그리고 8월 29일 날은 국정원 특보라는 새로운 자리를 만들어서 그걸 이제 위인설관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네. 새로운 자리 하나 만들어서 김상민을 심었더라. 물론 이제 국정원의 현직 검사들을 법률 특보로 파견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김상민 부장검사가 그 특보로 오기 전에 이미 그 법률 특보는 있었단 말이에요. 현직 검사가. 그래서 현직 검사가 법률 특보로 있는데 굳이 다시 또 추가로 부장검사 출신의 이 김상민을 국정원장 특보로 보낸 건 저 특보는 과연 무슨 역할을 담당하려고 했는지, 뭘 염두에 두고 김상민을 국정원장에 이제 특보로 보내는지 참 지금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상당히 좀 의심이 좀 되죠. 예. 그래서 이미 저 당시에도 조태용 국정원장이 약간 계엄에 조금 삐딱했거든요. 그래서 삐딱한 이 조태용 국정원장 대신에 뭔가 이 국정원 조직의 그 대통령실의 이제 메시지를 일사불란하게 전달할 수 있는 채널을 확보하기 위해서 김상민을
국정원장 특보로 지명한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이제 의심이 드는 겁니다. 네. 자, 오늘 뭐 그 명태균 얘기를 좀 하기 앞서서 네. 그 박범계 의원이 명태균 그 황금폰 네. 실물을 오늘 공개해서 언론에 좀 보도가 됐습니다. 네. 네. 근데 요걸 왜냐하면 이제 그 김상민을 이제 국정원 특보로 이제 지명을 했을 때 이 김상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명태균 게이트에 등장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명태균 게이트가 그 12.3 계엄을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명태균 게이트의 그 가장 이면들을 속속들이 보여줄 수 있는 거는 이제 명태균이 제출한 이 황금폰이죠. 그래서 이 황금폰이 까지게 되면 윤석열이 12.3 계엄을 일으키게 된 이유라든지, 그다음에 12.3 계엄의 그 손발이 아니고 그 기획을 했었던 12.3 계엄의 수뇌부 머리에 해당되는 등장인물들이 드러날 겁니다. 네. 그 중에 한 명으로 저희는 김상민 국정원 특보를 의심을 해요. 기획통으로.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그 판도라의 상자라고 일컬어지는 이 명태균의 황금폰, 이 부분들이 이제 박범계 의원이 며칠 전에 가서 그 면회를 했죠. 명태균하고. 네. 그래서 명태균하고 면회하는 과정에서 세 개의 실물폰 사진을 뭐 입수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 세 개의 지금 황금폰은 명태균이 12월 12일 날 검찰에 제출을 했죠. 그리고 그에 앞서서 이제 명태균이 검찰에 첫 번째로 출두했었던 11월 8일과 9일, 예, 그때는 검찰이 거꾸로 이걸 그 전자레인지에 놓고 그냥 돌려버려라. 우리한테 제출하지 말고. 그렇죠. 예. 그래서 폐기 지시를 사실상 한 거예요. 네. 근데 물론 이제 창원지검에서는 전혀 우리는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 루트로 저희가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검찰이 폐기 지시를 한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 날 있었던 2차 준비 기일에서도 명태균이 자신 있게 나하고 검사하고 그 진술 녹화 영상 15분짜리. 뭐 15분만 뭐 들어달라 뭐 이런 얘기 했죠. 네, 15분짜리는 또 그 내용하고 좀 다른 거라고 다른 하더라고요. 거군요. 제가 네네. 취재해보니까. 어쨌든 11월 8일, 9일 양일에 걸친 진술 녹화 영상을 공개를 하면 그 안에 전자레인지로 돌려서 이걸 휴대폰을 폐기하라 라고 하는 얘기를 검사가 지시하는 그 모습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지금 검찰은 더 이상 수사를 할 맡겨서는 안 되는 거죠. 네. 증거 인멸을 지시한 거지 않습니까? 그 검사는 처벌받아야 합니다. 네. 예, 그런데 지금 수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른 내란에 이제 그 4개월 앞두고 그 다른 권력기관장들과 함께 국정원 특보로 임명이 했었던 이 김상민 부장검사가 명태균 게이트에 드디어 그 실명이 등장을 했어요. 네. 그게 이제 명태균 씨가 이제 김건희 씨하고 그 나눴었던 지난 총선 전에 나눴던 그 통화 복기록, 네. 복기록을 공개하는데 거기에 김상민 검사 이름이 등장을 했죠. 네, 이거 이번 주에 아주 핫했던 대화였죠. 네. 다시 한번 들려드릴까요? 네. 네. 어떻게 제가 네, 그러시죠. 네, 제가 김건희. 네, 좀 난이도가 좀 높습니다만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김상민 검사 조국 수사 때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김상민이 의창구 국회의원 되게 도와주세요. 김영삼 의원은 어차피 컷오프라면서요. 김종양은 문재인 정부의 부역자이고 지난 대선 때 누가 대통령이 될지도 모른다면서 집에서 놀다가 대선이 끝나니 한자리 하려고 기어나온 기회주의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되면 되겠습니까? 윤한홍 의원도 맞다고 하면서 김상민 검사가 의창구 국회의원이 되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박한수 지사에게 전화해서 김상민 검사를 도우라고 했어요. 여사님 비례대표도 아니고 평생 검사만 하다가 지역도 모르는 사람을 지역구 국회의원 공천을 주면 총선에서 집니다. 내가 볼 때 이 추세로 가면 110석을 넘지 못해요. 정확하게 얘기했는데요. 네. 아니에요, 선생님. 보수 정권 역사 이래 최다석을 얻을 거라 했어요. 누가 그런 말을 해요? 이철규 윤한홍 의원이 그렇게 말했어요.
김상민이 내려 꽂으면 전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네. 그렇죠. 예. 이게 이제 통화 녹취록이 아니고 복기록. 그 당시 통화를 기억을 되살려서 만든 복기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예, 통화 녹취를 재생을 한 걸 받아 적은 거예요. 제가 볼 땐. 네. 그리고 이미 명태균이 이제 그 남상권 변호사를 통해서 황금폰 말고 그 USB가 있다.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담긴 이제 그럴 말을 했었죠. 그래서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그 USB 안에 김건희 씨의 육성이 담겨져 있었다고 하고요. 그 김건희의 육성이 김건희하고 직접 면담하면서 녹음을 한 거냐 아니면 통화 녹음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통화 녹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이 공개했었던 이 김건희하고의 그 이 복기록이 사실상 텔레그램으로 통화를 한 거를 복기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텔레그램하고로 통화를 하는 걸 녹음을 한 걸로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휴대폰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건 별도 녹음 장치가 따로 예, 나가죠. 녹음 장치로 해서 USB에 지금 담겨져 있는 겁니다. 네. 자, 여러분들 자꾸 저보고 박건희라고 그러는데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근데 자, 이게 네. 사실은 저희가 그래서 이게 김건희 씨가 관여된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이제 의혹을 사전에 우리가 제기를 했었어요. 네. 네. 이게 이제 명태균 게이트의 삼부토건의 그림자가 보인다라고 저희가 이미 이거 방송을 충격적이죠. 했었죠. 네. 아니 도대체 삼부토건이 안 끼는 데가 없어요. 네. 네. 저희가 이 보도를 했을 때 다들 좀 너무 뉴탐사가 너무 나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김영선 대신에 친윤계 검사를 이제 꽂으려 했던 것은 김건희 씨가 확인이 됐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이유가 뭔지 지금 이제 궁금한데 이 창원 의창에 삼부토건이 그 이 주가 그 부양을 위해서 추진하던 어마어마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창원 내곡지구 부지조성공사인데 이게 약 한 1815억. 삼부토건이 1810억. 이게 1차 공사 수주가 이제 1810억이고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 들어가면은 이제 창원판 그 대장동이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사업입니다. 2020년 12월이거든요. 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죠. 네. 있을 때고 대선 이 출마 선언을 하기 1년 전 네. 상황인데. 네, 그런데 이제 이게 그 창원시로부터 이제 그 사업 허가가 좀 잘 진행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김영선 씨 가지고는 조금 약하다라고 보고 이 삼부토건이 추진했었던 이 창원 내곡지구 그 개발 사업을 확실하게 그 해결해줄 사람으로 아마 검사 출신의 김상민을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꽂으려고 했었던 게 아닌가. 네. 저희가 이제 이런 의혹을 제기를 해봤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어쨌든 김상민을 왜 김건희가 꽂으려고 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정확한 걸 알 수는 없지만 김상민이라고 하는 사람은 확실한 김건희의 그 신복이다라고 하는 사실은 확인이 된 거예요. 네. 그런 김건희의 신복 김상민을 지난해 8월 달에 검찰과 경찰 수뇌부들을 물갈이할 때 국방부 장관을 김영현을 꽂아 넣을 때 역시 국정원에다가 심어넣었다는 거죠. 네. 이건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아닌 걸로 저희가 봅니다. 김상민도 지금 내란에 어떻게 가담했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국정원에 지금 계속 그 조태용, 홍장원 두 사람만 나오는데 네. 김상민도 지금 관여됐는지 그렇죠. 봐야 됩니다.